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어제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는데요.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방향성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대 신용평가사 중에 1위가 바로 무디스인데 그 1위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어제 강등시켰습니다. 물론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떨어진 거기 때문에 어차피 높긴 한데요. 그래도 천하의 미국을 떨어뜨렸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핵심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부 부채가 많아도 너무 많다. 최근 기준으로 부채가 한 5경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자도 지금 감당이 어려워서 허덕허덕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게 뭐 새로운 일은 아니죠. 이미 피치나 S&P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떨어뜨렸는데 이제 하나 남은 무디스마저도 떨어뜨렸다. 근데 여기 보시면 또 좀 알쏭달쏭한 게요. 관세는 또 그렇게까지 좀 안 좋다고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인기 충격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또 괜찮다. 기축통화 지위도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뭐 좀 트럼프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정부 빚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름 큰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에 나스닥 선물이나 채권이나 달러나 즉 이제 아메리카 자산들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네,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뭐 아직은 이렇다 할 큰 움직임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이제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은 있겠죠. 그중에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10%와 트럼프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거 하나는 내가 잡겠다 계속 노래를 불렀던 게 요거잖아요. 근데 이 10년물 국채금리마저도 떨어지다가 다시 어제 올라버립니다. 이제 좀 잡히나 싶었는데 또 올라버리니까 시간은 좀 기분이 좋지 않겠죠. 백악관에서 성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신용등급 미국을 떨어뜨리니까 이거 정치적으로 니네 우리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트럼프도 좀 심기가 불편한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 트럼프가 중동 투어를 정말 많이 하고 왔잖아요. 셀 아메리카가 아니라 바이 아메리카, 뭐 사우디, 뭐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이스라엘 빼고 갔다면서요. 그러면서 정말 수백 조의 뭐 비행기 주문, 전기차 주문, 무슨 주문 다 해놓고 잘 팔고 왔는데 빵 맞으니까 조금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럼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고 그때 뭐 주식 코인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이제 향후 방향성도 한번 차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크게 떨어졌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뭐 주식이나 코인의 하락률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AI와 좀 씨름을 하면서 좀 보기 좋게 요약을 해봤는데 조금 숫자가 일부 틀릴 수는 있지만 흐름은 대충 이렇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 원래 처음에 충격을 받을 때가 제일 크잖아요. S&P가 2011년 8월 달에 미국 등급을 확 낮춰버립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래서 나스닥이 마이너스 한 7% 떨어졌었고,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9%라고 나오긴 하는데요. 이때만 해도 뭐 비트코인이 6달러, 7달러 뭐 이랬을 때라 이게 뭐 진짜 잡코인 움직이듯이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신빙성 있는 자료는 아닌 것 같아요. 11년도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11년도 보면 나스닥은 뭐 블랙 먼데이 보통 이런 걸 또 금요일 날 발표를 해서 뭐 월요일 날 확 빠지는 경우가 많았죠. 비트코인도 뭐 떨어졌었다 하고요. 이제 한 2년 전쯤으로 돌아가면 23년도 8월 달에 세계 3위 신용평가사 피치가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잘 버텼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나스닥이 한 2% 빠지고 비트코인은 오히려 올라가는 기현상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스닥은 떨어졌지만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면서 2% 올랐다라고 하는데 웬 뜬금없이 안전자산이냐 하실 수 있겠지만 23년도 2월에서 3월쯤에 기억나시겠지만요. 그 4개 은행이 파산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SBB라고 해서 실리콘밸리뱅크, 뭐 시그니처 뱅크에서 거의 뭐 3 플러스 1으로 쉽게 말하면 코인과 많이 엮여 있는 곳들을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파산 당합니다. 어떻게든 살릴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이 비트코인 외에는 믿을 게 못 된다 하면서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꽤나 올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나스닥은 별로 재미가 없고 떨어지는데
자, 그 인식이 그때도 살아있어서 오히려 조금 올랐다. 이렇게 AI가 알려주네요. 또 최근에 이제 무디스마저도 떨어뜨렸는데 뭐 플러스 0.5, 플러스 1.5 하는데 요거는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뭐큰 영향은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핵심은 아직까지는 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영향이 제한적인 거 아니냐. 오히려 비트코인은 조금 오르거나 잘 버티고 있는 모양새다. 과거엔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트에서도 한번 찾아보니까 이 파란색이 나스닥, 그리고 이 빨간색이 비트코인인데요. 제가 이렇게 강등 날짜를 2011년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보니까 나스닥이 안 그래도 좀 떨어지고 있는데 강등 해가지고 더 떨어지고 이게 회복하는 게 몇 달은 걸렸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 꽤나 타격이 컸었다. 그리고 사실 비트코인은 이 데이터 자체가 거의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나마 비트스탬프라는 거래소가 좀 그나마 데이터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조금 뒤이긴 한데요. 조금 뒤에 비트코인이 수직으로 낙하를 하면서 이때는 정말 잡코인 중에 잡코인 움직임을 보였었겠죠. 비트코인도 험한 세월 거치면서 살아남았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23년도로 한번 가보면요. 일단 강등 날짜 보기 전에 이 파란색이 역시 나스닥, 빨간색이 비트코인인데요. 여기 보시면 붕 뜨는 구간이 있죠. 이게 비트코인만 확 올라갔던 구간입니다. 23년도 한 3월 즈음 아까 4개 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이거 믿을 거 없다 하면서 비트코인으로 막 몰렸던 그 시기가 요때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요때 신용 등급도 강등이 미국이 됐는데 근데 요거는요, 이때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한 게, 빼버리면 어딘지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영향이요. 비트코인이 뭐 올랐다고는 하는데 잘 보이지도 않고, 나스닥이 떨어졌다고 하는데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그냥 쑥 지나갔다. 거의 영향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역시 더 영향력이 좀 적어지지 않았나. 현재는 티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그러나 언론에서는 이번엔 좀 다르다 하면서 조금 자극적인 이제 기사들이 유튜브가 많이 좀 등장을 서서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금 확보해야 된다. 뭐 셀 아메리카가 심해지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좀 공포 조장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관세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특히나 국채 금리 아까 올랐고 달러는 또 떨어지고 미국 주식 뭐 지금 재미없게 약간 조정받고 있고 게다가 최근에 제롬 파월이 금리나 기대감을 확 눌러놨잖아요. 이거 인플레 우리 대비해야 된다 하면서 또 여러 상황이 약간 부담인가 하고 위축되고 있고 이게 지금 사실인 것 같은데 자, 일단 이제 과거는 살펴봤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가 주식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코인은 급반등한 후에 지금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상승 추세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보입니다. 근거를 말씀을 드려야겠죠. 상승 추세가 살았다. 혹시라도 조정이 만약에 온다, 단기간 안에 온다, 저는 바이더딘 매수세가 강한 게 이제 그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즉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드려 보겠습니다. 한 3, 4일 전이었나요? 코인베이스가 S&P 500에 편입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막 하루에 막 25%인가 4% 올라가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을 보내다가 갑자기 어젠가 그제 코인베이스가 해킹을 당했다고 하면서 다시 떨어졌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걸 들고 있어서 좀 지켜는 보고 있는데 해킹을 당했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의 직원을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돈을 뇌물을 줘가지고 그 데이터를 빼내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해커가 코인베이스 CEO에게 뭐 돈 내놔라 한 2천만 달러 내놔라 했더니 코인베이스 CEO가 아니 너한테 줄 게 아니라 너 잡는 애한테 줄게 280억 원 이 사람 좀 잡아주세요 오히려 이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코인베이스가 많이 또 떨어졌겠죠.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그냥 급반등이 나오면서 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속 스멀스멀 오르다가 이때 이제 S&P 500에 들어갔나 봅니다. 한 24% 오르다가 해킹 당했대 하면서 쭉 떨어졌다가 오히려 더 크게 올라버리는 이런 건요. 하락장에선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빠른 회복이 있었다는 거죠. 그동안 사고 싶었던 못 샀던 사람들의 매수세가 몰렸다. 근데 반대로요.
좀 조정을 받고 특히나 좀 위험한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우리 최근에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더리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굉장히 험한 시기 겪었잖아요. 특히나 힘든데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던 사실이 이때가 한 2월 24일쯤에 바이비트가 이더리움이 많이 해킹이 되면서 하루 만에 막 마이너스 12%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뒤로도 쭉 떨어졌거든요. 뭐 관세에 막 여러 가지 영향이 겪으면서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 이런 식으로 그냥 가버린다는 겁니다. 힘이 나올려야 나올 수가 없는 상황.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바이비트 해킹도 이더리움이 해킹을 당했다곤 하는데 해커들이 정말 1순위로 쳐줄 정도로 이더리움을 좋아하니까 이더리움이 해킹이 된 것도 저는 있는 것 같고요. 게다가 이게 떨어진 이유가 해커들이 이더리움을 몽땅 팔아버릴 거야. 막 몇 조 원어치 던져버릴 거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이더리움을 팔았다는 기사는 없어요. 다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으로 바꿔 먹었다. 이더리움을 팔진 않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해프닝을 겪으면서 정말 떨어질 때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힘이 없고. 근데 지금은 조금은 저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나,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더리움을 제가 한번 계속 예를 들어 볼게요. 엔터팔틱이라는 프랑스 회사가 있는데 뭐 부동산 회사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더리움을 트레저리 자산으로 그러니까 계속 비축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선언을 하자마자 프랑스 회사의 주식이 무려 316%가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이제 비축은 너무 많아서 뭐 헤아릴 수 없고요. 예전에 솔라나도 있었고 리플도 있었는데 드디어 이더리움마저도 나오고 있구나. 샀다고 하면 310% 올라버리는데 어떤 회사가 요거를 조금 굉장한 유혹이 될 거라는 거죠. 이더리움 우리도 사볼까?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브락사스라는 그러니까 이름도 들어보도 못한 막 회사가 이제서야 나온다는 건데 이게 이제 영국의 자산운용사 중에 하나인데요. 5월 7일 이후로 얼마 되지도 않았죠. 5월 7일 이후로 이더리움만 무려 28만 개를 샀다고 합니다. 28만 개는요. 거의 1조 원에 해당되는 걸 이더리움을 샀고요. 앞으로도 계속 산다고 해요. 그리고 계속 예전에 제가 두 개의 스가 돼야 오른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텐데 하나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 여전히 앞두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이제 스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 이것도 좀 물 건너 가는 듯 했더니 갑자기 자기들끼리 이제 어깨 싸움을 하면서 빅테크의 스테이블 코인은 좀 규제를 시키고 니네 이거 하지 마 하면서 지금 5월 19일 날 표결을 한다고 해요. 아마 다음 주 초쯤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상황이니까 이 기세가 지금은 꺾일래야 바이더딘 매수세가 올라오면서 조금 상승 추세에 있다. 아무리 뭐 안 좋은 뉴스나 이런 게 나와도 저는 상승 추세 안에 있는 조정이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고 앞으로 이제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추정이긴 하지만 그러면 정말 위험할 때는 언젠가 약간 위험 확률 시기가 올라가는 때 이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 언젠가 있겠죠. 그 시점과 유동성마저도 급강 이게 두 개가 맞물린다면 그래도 좀 높은 확률로 좀 단기적으로 크게 덜컹 거릴 수는 있겠다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상승 추세 안에 있는 조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조정이라고 하기도 뭐하죠. 아무튼 TGA 재무부 장가가 있는데 이 잔고가 올라가면 안 좋은 거, 떨어지면 좋은 거 말씀드렸죠. 이게 떨어지면 시중으로 이제 유동성이 들어온다. 25년 한 2월부터 한 4월까지 이게 쭉 떨어졌다. 이 유동성이 시중으로 들어왔다. 유동성이 좋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4월 15일 기점으로 세금 미국에 계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많이 내셔서 이 재무부 잔고가 채워졌네요.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면서 조금 안 좋았는데 지금 여기 이제 4월 말인 거고 지금 5월 요건 13일 데이터긴 한데 조금씩 떨어지면서 아마 유동성이 지금 공급되는 시점이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한두 번 이렇게 막 올라오면 또 튀고 막 덜컹덜컹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구간은 이 올라가는 구간, 확 올라가는 구간이 올라가면 안 좋다고 했죠. 유동성을 확 빨아들이면서
이 시중의 유동성이 빨아들이니까 뭐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뭐 엑스데이트라고 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제 미국의 예산안을 통과를 시키고 이제 국채 더 찍을 수 있게 해줘. 땅땅땅 하면은 그동안 지금 썼던 마이너스 이 잔고를 한 번에 다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때는 조금 덜컹거릴 수 있는데 요 시기가 사실 예상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원래는 한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게 6월쯤이라고 했어요. 뭐 5월에서 6월 되면 바닥난다 했는데 지금은 한 8월쯤까지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하도 싸우니까 이거 늘어질 수도 있다 하다가 지금은 또 감세 예산안 그 트럼프가 지금 추진하는 거 있죠. 요걸 막 밀어붙이고 하니까 뭐 7월로 땡겨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구간이 7월 전후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나중에 뭐 업데이트가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준으로 감세 예산안이 통과 시 8월에서 7월쯤으로 뭐 정말 빠르면 6월 뭐 말이나 중순으로 올 수도 있겠죠. 당겨지는 요 시기가 약간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관세 유예 종료 시점도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난장판이라 이거 좀 복잡하긴 한데요. 크게 나누면 중국과 중국 외의 국가로 나눌 수 있겠죠. 중국 제외 국가, 뭐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이 해당이겠네요. 4월 9일 날 90일 관세 유예해가지고 막 올랐던 거 기억나시죠? 그 이후로 90일이니까요. 대략 7월 8일쯤에 일단 관세 유예가 종료가 됩니다. 뭐 나중에 이제 다시 연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아무튼 이때 즈음에 뭔가 이제는 실적이 나와야겠죠. 이때 딱 깠는데 관세 유예가 됐는데 이제 종료가 됐는데 뭐가 없다. 뭐 진척이 안 됐다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겠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 이게 더 중요한데요. 이거는 한번 이제 더 좀 성질 부리다가 뒤에 유예를 했기 때문에 8월 10일까지 갑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예가 될 수는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이때 딱 이제 들이밀 만한 뭔가 혁혁한 성과가 없으면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야겠죠. 예전에 판넬 붙여서 막 50%, 40%, 30% 때렸던 그때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유동성이 급감하는 이 시기와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이 시기는 아마도 조금은 단기 조정이 크게 올 가능성은 있겠다. 물론 그 다음엔 이제 돈을 쓰면서 쭉쭉 올라가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어보면 저는 관세 위험이 남아있는 한 주식보다는 코인이 수익률이 훨씬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과 메이저 알트코인은 관세 전쟁이다, 뭐 셀 아메리카다 여러 가지의 직접적인 피해는 받지 않잖아요. 받지 않으면서도 국채 수요 확보라든지 이제 바이 아메리카 해야겠죠. 그래서 국채 수요를 확보시키거나 마가 정책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포지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는 명백한 시즌 종료 데이터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코인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코인 걱정은 잠시 접어두시고 오늘은 즐겁고 평안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